안녕하세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문명 국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일단 성적이 올라가려면 좀 신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양력을 통해서 예공님은 이제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비 공무원, 예비공님들이 저를 좀 믿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예공님에게 점수를 반드시 올리겠다라는 저의 신념이 서로 같이 통할 때 단기간에 점수가 점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능 온라인 1세대, 거의 1세대 강사고요. 그래서 1, 2타 강사를 한 15년 동안 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변하는 입시에 맞춰서 교재와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100만 수험생 정도 강의를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강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국어 첫걸음을 냈는데 강남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교보문고에서 와서 뭐 사인해 좀 해달라 그래갖고 사인해하고 설명회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교재 만드는데도 나름대로의 많은 노하우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공무원 강의한 지는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한 5년 동안은 병행을 했고요. 그 5년 동안은 이제 공무원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에 들어오면서 고민했었던 게 뭐였냐면, 어떻게 여길 진입할 것인가. 그래서 수험생들을 좀 분석을 조사를 했더니,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말 빠르게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뭘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막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수험생들에게 단기간에 성적 급상승하는 선생님이 문명 선생님이다 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고,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해 주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력은 그냥 한번 눈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은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40종, 10종, 이거 외에도 많아서 다 쓰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교재가 보면 지금 4권을 가지고 개념서 보통 4권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교재 양을 늘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많이 교재를 만들어 봤으니까. 근데 교재를 줄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줄이는 거. 그래서 저는 개념서를 2권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되게 많은 저의 노하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2권만 하면 충분해요. 이거 정말 애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교재 2권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걸 좀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저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2024년 최신 시험의 경향은 어떨까? 기존 유형과 최근 유형으로 이제 비교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변한 지 좀 됐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좀 변화가 왔고요. 지금까지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제 좀 정착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냐면요. 지식형 문제로 변별력을 줬어요. 지식형 문제로. 그러니까 이제 문법 어휘 한자로 변별력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방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법도 일반적인 문법이 아니라 지엽적이고, 와, 이런 게, 대학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들, 막 그런 것들이 나온. 그러니까 이건 뭐 공부의 범위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많은 예공님들,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분들이 정말 국어량은 방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의 유형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지식형 문제는 이제 5문제뿐이 안 나와요, 국어에서. 그리고 수능형 문제로 변별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분배 능력, 비문학 같은 경우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 분배 능력. 근데 이게 지금은 어렵지 않은데, 여기에 만약에 어려운 형태가 하나가 딱 들어가 버리면 이제 시간의 압박으로 인해서 실력은 있는데 점수가 지식은 있고 능력은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대비를 좀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9년도부터 2019년도에 평가원은 수능 만드는 곳이에요. 거기는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수능의 문제 형태로 점차적으로 변형이 되고 있고 거의 형태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수능보다 문제 쉽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 이게 이제 최신의 유형입니다. 정리해보면 일단 출제 영역 비중이 지식형 문제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아까 5문제라고 했죠. 그리고 출제 영역이 있다라는 말은 이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확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좀 이따 뒤에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수능형 시험은 출제 비중이 아주 높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풀이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인가 뭐 이것도 하나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단기학습해도 100점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확언합니다. 가능합니다. 이유는 출제 영역과 출제 유형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쓸데없는 거 할 필요 없어요. 교재에 뭐 이것저것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단기학습이 가능해요. 그런데 단기학습 그럼 조금만 하면 되네요. 네. 언제든지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학습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시스템과 전략이 필요해요. 단기간은 가능한데 시스템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지금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자, 먼저 문법부터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문법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보면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것을 듣고 필요 부분의 내용을 암기합니다.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예외에 해당하는 것까지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셔요. 그리고 암기합니다. 그리고 문제 풀면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3회독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이건 옛날 얘기예요. 네, 3회독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계속 3회독을 이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이러면 뭐 6, 7개월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불안한 거죠. 네, 일반적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추후에 기출문제와 동형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조금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량이 확 길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문명의 국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저는 수업 시간에 대답을 통해서 암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딱 들으면요, 전부 암기시켜요. 수업 시간 딱 대답 깔끔하게. 그리고 문제 풀면 다 맞힐까요? 아니요. 네. 불안하죠. 그러면 몇 회독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장의 카드가 얘가 있어요. 저는 개념 강의가 끝나고 나면서 무한 회독 2000제를 한 20분 동안 보충 수업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 2000개의 엑사이즈, 전체적인 거예요. 2000개의 엑사이즈를 가지고 여기에 수업 시간에 대답한 개념에 대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 개념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례로 개념화 시키면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효율적인 공부가 되죠.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끝난 걸까요? 아니요. 네. 그러면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배운 거를 테스트 해보겠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다 완벽하게 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람마다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틀렸다. 그럼 다시 무한해독을 가서 이때는 좀 빠른 배속으로 한 1.5배, 처음에는 빠른 배속이 아닌데 1.5배속으로 대답하면서 듣는 거죠. 이때 20분 하면 이제 10분이면 끝나요. 네. 15분, 10분 이 정도. 그러면 다시 한번 하면서 계속 2000제를 또 다시 사례화 시키는 거니까, 사례를 통해서 개념을 사례화 시켜서 정리하는 거니까 이제 몸에 딱 그냥 보면 보이는 형태가 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문법이 끝나면 한 20 며칠 정도 될 거예요. 끝나고 나면 월간 테스트. 틀려요.
그럼 다시 무한해독 가서 또 보는 거예요. 이건 버리는 시간에 해도 되잖아요. 뭐 전철 타고 다니고, 뭐 전철 다닐 때, 아니면 잠자기 전에 그냥 이거 버리는 시간에 하는 거니까 별도로 공부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손 놔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나 아니면 기출백서나 이런 문제를 풀다가 또 틀렸어요. 그럼 무한해독 가서 또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이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주일에 월수금을 이용해서 한 뭐 20분, 30분 정도 그걸 또 돌려주는 거예요. 20강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돌려주면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문법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20일 동안 빡 몰아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만 시켜주면 나중에 문법으로 틀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비문학이에요. ELP 기본 능력 향상을 통해서 이제 비문학을 하는 비문학 시스템을 소개를 하는데 일반적인 공법을 소개하면 이렇게 공부해도 돼요. 단 잘하시는 분들. 그럼 잘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보통 이제 비문학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은 뭐 갑자기 늘거나 갑자기 줄진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기준으로 수능 국어 영역에서 본인이 1, 2등급이었던 분들은 그냥 뭐 개념이 이런 게 있고 문제 유형이 공무원 시험엔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풀어라. 그걸 반복적으로 그냥 하면 돼요. 강의는 10강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0강인데 뭐 이렇게 들고 문제만 풀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문제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2, 3등급 이하였던 분들은 좀 달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어 영역 비중이 비문학 비중이 커졌다. 만약에 난이도 높은 거 하나가 딱 나와버리는 순간 시간의 압박이 와버리면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체계적으로 열심히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국어 시스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수업은 ELP 능력에 대한 테스트부터예요. E는 뭐냐면 정확한 독해 능력이고 L은 논리적 사고, P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 세 개가 완벽하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건데 보통 완벽한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측정을 하면서 예공님들이 이 실력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능력 만드는 훈련, L 능력 만드는 훈련, P 능력 만드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걸 플러스로 해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형에 맞는 문제풀이 스킬 훈련을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문학 시간 단축 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테스트를 해요. 자, 70초 동안 이걸 푸세요. 그럼 70초 동안 푸는 거죠. 그러다 보면 70초 동안 못 풀 수도 있고 푸는 과정 속에 문제가 발생되죠. 그 문제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하면서 고민해야 될 해결 전략을 유형별로 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65초. 이렇게 시간을 점차적으로 단축시키는 형태의 공부가 됩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잘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좀 못했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했다 손을 놔버리면 절대 안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한 지문이라도 풀면서 그 흐름을 잡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강의는 한 10강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인데, 요새 그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학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실질적으로 문학을 접할 일도 없었고. 하지만 문학이 예전에는 지식형 문제가 문학에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능력형 문제가 되면서 수능형으로 됐어요. 근데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게 첫 번째는 지금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이제 출제된 경향을 분석해 보면 2015년 고등교과과정에 그 문학 교과서 있죠. 거기에 있는 작품들이 한 80%에서 85% 정도 나와요. 제 개념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 적중이 돼요. 한 80% 정도? 그런데 아닌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낯선 문학에 대한 작품 감상법 및 실전 문제풀이의 스킬 훈련인데, 문학은 수능처럼 아주 복합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작품을 놓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물론 두 작품 놓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선지도 길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를 바라본 선지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그 문제풀이의 어떤 루틴을 반복적으로 체화시키면 모르는 작품도 답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고, 작품이 완벽하게 분석이 되지 않더라도 답은 나와요. 그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문학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어휘, 한자. 계륵이에요, 계륵. 하자니 너무 많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그럼 해야 되나요? 네, 하셔야 돼요. 요새는 점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셔야 되는데, 어휘가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이제 완전히 생뚱맞는 그 어휘 한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출 어휘 한자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 교재에서 100% 나옵니까? 아니, 저는 확언은 안 해요. 100%는 아니에요. 네. 뭐 2개 나오면 정답률 50%고 3개 나오면 100%이긴 하죠. 네.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 필수 어휘 함자 암기 스케줄표를 저는 제공을 하면서, 이거는 뭐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예공님이 숙제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케줄표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좀 단기간에 하실 분은 60일인데 60일은 좀 힘들 것 같고 한 120일 정도, 예, 그 맞춰서 하시면 돼요. 뭐 240일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개념서 할 때 바로 제공하진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강의가 진행된 다음에, 왜 어휘보다는 이 개념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제공을 하면 그 스케줄표에 맞춰서 암기하시고 주간 테스트 하시고 월간 테스트 하시면서 점검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래독에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제가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문명 국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을 썼냐면, 제가 강의를 좀 비교해 봤어요. 그 다른 분들의 강의를 보니까 개념 강의가 한 125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는 66시간이에요. 사실은 66시간인데 60시간이라고 보고 반절이에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내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내용 다 있어요. 네. 그러면 교재 4권, 2권 다 있어요. 그럼 그 이유를 얘기할게요. 왜 가능하냐? 다른 분들은 그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강의가 만들어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를 위해서 스케줄을 맞춘 다음에 그걸 학원에 넣은 거예요. 요번부터는 현장 강의가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오프라인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별도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게 조금 더 들어가는 거고, 근데 저는 강좌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딱 그 인강 학생을 위해서 만든 강좌입니다. 네. 그래서 강의가 적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강의 스타일을 보면 지식 전달 수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예외까지 설명하면서 야화까지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강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춰서 시스템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교재도요, 내용 다 나와요. 여기서 개념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네. 훌륭한 교재입니다. 제 교재라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있는데 다 여기서 해결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60일 1회독 완성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딱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60일에 끝내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케줄표를 만들어 놨고요. 사실 60일에 좀 이렇게 들으려면 좀 힘들긴 해요. 여기는 교재가 5권이거든요. 예를 들면 확인 개념서 2권, 기출백서 1권, 비문학 시간 단축 하나, 그 다음에 무한해독, 이렇게 5권을 가지고 60일 동안에 듣는 건데요. 2달 동안이죠. 조금 들으면 힘들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해냈고 나서 하루에 20분 정도, 30분 정도만 활용하면 국어는 사실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여기 다 소개했고, 여기에 맞춰서 들으면 되거든요. 미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이 끝나고 나서 문법을 손 놓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 이어지는 방법까지 해서 이렇게 딱 소개해 놨는데 이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이거를 막판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체화라는 말을 썼는데 체화가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초반에 국어는 그래도 초반에 팍 해서 능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하루에 2, 30분으로 유지해주는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몸에 딱 입히면 나중에 시험 보면 그냥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초반에 하시고 나머지는 유지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커리큘럼 소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시생은 자기가 저는 국어가 전혀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은 요거를 조금 한번 듣고 가세요. 듣고 강의 길지 않아요. 저걸 통해서 전체적인 문법에 대한 개념을 잡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재시생분들은 뭐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재시생분들은 2달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는 같이 병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프 모의고사로 점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얘로 마무리하면 되니까 강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강의 더 촬영은 해요. 예를 들어서 낯선 문학 작품 감상하는 훈련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 뭐 필요 강의들, 뭐 것들을 계속 여기다가 뭐 압축 강의 뭐 이런 것들 비치시켜 놓긴 할 건데 기본적인 건 얘만 정리가 되면 단기간에 만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소개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소개하고 가려고 해요.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력을 소개하면서 좀 서로 간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국님도 저를 좀 믿어주셔야 되고 저도 예국님을 만들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질 때 단기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문명 국어가 가장 빠른 시간에 고득점을 확보하게 하여 가장 빠르게 예국님을 합격시켜 드릴 것입니다. 이건 저의 다짐이고요. 그래서 예국님의 합격만을 생각하며 강의하겠습니다. 예국님도 그 믿음을 갖고 강의를 들어주시고 신념을 갖고 강의를 들어주시고 저도 이런 신념을 갖고 강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합격만을 생각하며 강의하겠습니다.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